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터디 코드 이 책을 읽고서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보면 좀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추가해서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사실 스터디 코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수능에서는 이제 보통 공부법 관련해서 연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조나모 코치님도 마찬가지고 공신 강서태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초반에 다사사수법 관련해서 이제 공부법 관련해서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봤었는데 그 당시 읽었던 책이에요. 이게 2016년도에 지금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수능 시험이긴 하지만 제가 수능 공부법을 참고하면서 좀 많이 놀라는 게 공무원 쪽에서도 우리가 좀 참고해보면 좋은 방법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런 스터디 코드나 뭐 강선태, 공신 오랫동안 공부법을 연구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 쪽에서도 참고해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있고 관련돼서 한번 같이 공유해볼 만한 내용 다뤄볼게요. 특히 저는 이제 스터디 코드 같은 경우는 책을 읽고서 지금은 유튜브로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럼 관련돼서도 좀 좋은 내용도 많고, 그리고 스터디 코드나 뭐 공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영어 영상들을 좀 많이 봐요. 수능 영어. 왜냐면 공무원 영어보다는 사실 수능 영어가 더 상위 시험이거든요. 저는 이제 편입 영어를 했었고 편입 영어나 이제 수능 영어가 상위 시험인데 수능 영어 강사님들이 강의를 상당히 잘하세요. 상당히 세련되게 강의를 잘합니다. 뭐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접근하셔서 강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쪽 시험이나 관련된 공부법에서 뭐 저희가 참고해보면 좋을 만한 사항들 한번 체크해가지고, 저도 이제 수험생들 상담할 때 아무래도 이제 맞춤식 상담을 해야 되니까 다들 이제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 기반도 다르고 베이스도 다르고 공부하는 스타일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제가 이번에 같이 다뤄볼 부분은 수능 만점의 핵심 전략. 자, 이 부분 한번 좀 읽어볼게요. 수능 만점을 중심에 둔 공부라는 것은 앞서 말한 대로 이해와 응용을 중심에 둔 공부를 뜻한다. 그러나 이해와 응용은 당장은 와닿지 않는 개념일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서울대생 3,121명은 공부를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하여 실천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알고 순서를 지키며 공부하는 것, 그것이 수능 만점을 위한 핵심 전략이다. 첫 번째가 기반학습입니다. 개념의 이해 플러스 기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수능 만점은 쉬운 목표가 아니다. 이런 지금 참고로 새벽 시간이라서 제 목소리 크게 낼 수 없다는 것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런 고난도 목표일수록 기본기가 중요하다. 실전 문제를 다량으로 풀거나 시험 시간에 맞춘 속도 연습을 하기 전에 과목별로 든든한 기본 실력부터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기는 개념 이해와 기본 문제로 배양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을 꼼꼼히 이해하고 이 개념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개념에 집중한 기본 문제를 풀고 그 과정을 확실히 분석을 해야 한다. 이것이 기반 학습이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엔 시험 학습입니다. 실전 문제 플러스 시험 연습. 한번 읽어볼게요. 기반 학습을 통해 기본기를 다진 후에는 시험을 위한 학습을 추가해야 한다. 실력이 반드시 실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전 감각은 실전 문제와 시험 연습으로 배양할 수 있다. 즉, 내신, 수능, 논술 각 시험의 특성에 맞춘 실전 문제를 풀며 시험 감각을 익히고
실전과 유사한 상태에서 연습을 하며 속도나 컨디션 조절을 연습해야 한다. 이것이 시험학습이다. 그래서 공부의 순서가 지금 기반학습에서 시험학습으로 이제 이 순서대로 지금 공부를 하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수능 만점을 위해서는 기반학습부터 확실히 끝내고 시험학습으로 넘어간다라는 순서를 지켜야 한다.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만 집중하게 되는 고3, 3월 전까지는 내신 시험 기간이 아닌 학기 중이나 방학 때는 책상 가운데 항상 수능 기본서가 놓여 있어야 제대로라는 이야기다. 조금 과격하게 단순화하면 문제만 막 풀지 말고 기본서부터 제대로 공부하라로 요약될 수 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좀 놀랐던 게 기반학습과 시험학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게 좀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006년도에 대학 편입을 준비했고 2007년도에 이제 제가 편입 영어 과외를 하면서 이제 영스파 이제 부평점에서 그때 편입 영어 과외를 중계과외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가 이제 편입 영어 전문 학원이었기 때문에 영어 학원에서 기반학습, 시험학습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도 똑같이 쓰는구나.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놀랬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시험하고는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을 빠르게 보고 기출을 빠르게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영어에 대해서 좀 약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영어가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기반학습과 시험학습을 영어 강사에서 좀 설명드리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반학습이라는 거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즉 이 연습에는 기초 어휘도 있고 문법도 있고 구문 독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제대로 충분히 연습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필요해요. 그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지 유형별 독해를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유형별 독해도 마찬가지로 기반 학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글의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답을 유추하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하고, 이런 것도 다 기반 연습이 될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영어에서 시험 학습은 이제 기출 20문제를 우리가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섞여서 랜덤으로 된 20문제 풀 수 있는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또는 동형 모의사가 이제 시험 학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기반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는 영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보통 수험생분들이 영어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독해예요. 독해. 저도 독해 수업을 해보면은 많은 수험생들 문제점이 뭐냐면 독해 문장을 못 읽어요. 그 이유는 앞에 말했던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기초 어휘가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수험생들 많이 계세요. 기초 어휘라는 거는 우리가 어휘 문제를 맞추기 위한 어휘가 아니라 그건 공무원 어휘죠. 독해에서 흔하게 쓰이는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을 말합니다. 이 기초 영단어를 외우지 않고 바로 공무원 어휘로 넘어가신 분들 중에서 영어가 약하신 분들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영어 기초 어휘가 약하니까 문법을 공부하든 구문을 공부하든 독해를 공부하든 이게 지금 뭐 어휘를 공부하는 건지 어휘 하나 다 찾아봐야 되니까요. 지금 뭐 독해를 공부한 건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초 어휘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는 기초 어휘가 아니에요. 그는 찐 독해용 어휘, 공무원 어휘 교재에서도 빠져있고 수능 어휘에서도 빠져있는 찐 독해용 어휘는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풀면서 나중에 어휘 노트를 하나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독해에서 자주 쓰이는 어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수험생들이 문법을 너무 등한시해요. 20문제 중에서 문법이 기껏해야 4문제, 3문제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 수험생들이 약간 좀 시행착오할 수 있는 게, 또는 강사님들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접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수험생들은 문법 기본서 양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문법 문제 몇 문제 맞추기 위해서 그 두꺼운 교재를 봐야 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강사님들은 또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문법 포인트만 설명하다 보니까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많이 빠집니다. 수업에서 문법 시간에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한다는 거예요. 또한 수험생들은 더욱더 얇은 문법 요약서를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영어 강사로서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꼭 문법 문제만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잘 읽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왜? 문장 안에는 어휘, 어법, 구문이 있는데 문장 해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문장 구조 분석도 안 되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도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구조 분석 못하고 지독지키 못하고 끊어읽기 안 되고 그리고 구문을 못 봅니다. 즉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을 제대로 연습을 안 한 상태에서 독해를 들어가니까 감으로 독해를 한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죠. 그리고 문법을 공부할 때 꼭 문법 예문이나 문법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독해 연장으로 해석을 하는 연습도 할 수 있고 문장 구조 분석도 할 수 있습니다. 문법에 있는 예문이 좋거든요. 왜냐면 짧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어법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기초 독해 연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수험생들이 문법과 독해가 별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알아야지 독해를, 문장을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구문 독해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강사님들의 교재를 리뷰해 봤을 때 구문 독해 교재가 너무 어려워요. 길고 난잡해요. 오히려 수능 교재들이 더 잘 나왔습니다. 짧은 구문 독해를 잘 못하시는 수험생들이 남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 어려운 구문 독해 교재를 끝나고 나서라도 테스트를 해보면은, 상담을 해보면은, 뭐 과외 상담이나 뭐 테스트를 해보면은 쉬운 구문 독해 문장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문 독해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문장을 제대로 읽지를 못합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이게 다 지금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입니다. 기반 연습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유형의 독해에 들어가서도 해석을 못하고 감으로 독해를 하고, 또 나중에는 독해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이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해석은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직역도 중요해요. 근데 의역도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해석하는 데만 포인트를 맞추시면은 해석이 이상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문맥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글을 읽으면서 문맥에 따라서는 단어가 재진수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무시하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1대1로 한국어로 막 1대1로 대응해서 해석해야 하는데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도 또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또 그런 부분도 다시 문법과 다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학습이라는 거, 영어에서 기반학습이라는 거는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연습, 이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서 유형물 독해에 들어가야 되는데 많은 공무원 선생님들이 이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빠르게 유형물 독해 수업을 들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독해 문장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바로 독해 수업에 들어가니까 강사가 해줄 때는 이해는 돼. 근데 본인이 해본 적도 없고 본인이 풀어본 적도 없고 본인이 분석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본인이 못 읽는 문장이 나오면 멘붕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반학습에는 개념 이해 말고도 기본 문제 푸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문법에서는 단원별 문제. 선생님들 상담해 보면은 선생님들이 문법에서 단원별 문제를 잘 안 풀려고 해요. 왜냐면 상담을 해보면은 단원별 문제는 단원별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이 지금 시행착오이 뭐냐면 당연히 그 파트별로 모아놔서 그 답이 보이는 거지 우리가 암기가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험은 그 포인트에서 나오는데, 그 포인트에서 랜덤을 섞여서 나오는데 당연히 단원별 연습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랜덤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거죠. 단원별 문제는 답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포인트별로 단원별로 적용 연습을 하고 문법 문제 풀고 나서 문제 옆에다 간단히 본인이 출제 포인트 적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 머릿속에 그나마 남거든요.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문법을 단원별 연습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적용 연습을 해보지도 않고 문제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 적지도 않고 문법을 랜덤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해요.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유명한 랜덤 교재들. 랜덤 문법 문제는 단원별 적용 연습이 충분히 되고 나서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 연습으로 하시는 거지, 일단은 기반 학습으로서는 단원별 문법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랜덤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수 있고, 여러분은 시험장 갔을 때는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 끄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다 마찬가지예요. 단원별로 먼저 적용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독해도 일단은 뭐 개념 이해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답의 단서를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이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죠. 독해 풀고 나서 분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관련된 문제를 계속 푸는 거죠. 이런 연습이 잘 안 돼 있고 수험생들은 보통 독해를 계속 강의만 들어요. 독해를 공부할 때 수험생들은 두 분류예요. 첫 번째 분류, 틀리더라도 본인이 직접 풀어보시는 분들. 너무 어려운 교재 말고 본인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교재에서 해설이 잘 나온 교재로. 근데 대다수의 수험생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사님의 강의를 1년 동안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공부가 되는 거예요. 강사님이 풀어주니까 마치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시험장에서는 강사님 풀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량이 반이나 줄고, 그 두 번째는 강사님 풀어주니까 자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약점 파악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반 학습을 영어는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학습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이 또 어떤 교재가 유명하다, 뭐 하프 모의고사 유명하다, 저게 유명하다 해서 바로 시험 학습을 들어갑니다. 영어를 잘 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분들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잘해왔기 때문에 시험 학습 빨리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뭐 하프 모의고사 유명하다, 아직 글도 못 읽는데 막 하프 모의고사 풀려고 하고 뭐 어떤 몇 백제가 유명하다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기반이 제대로 안 잡힌 상태에서 계속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과목은 이게 맞아요. 기초로 들어가가지고 빠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영어는 읽을 수 있어야죠. 단순하게 암기 파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영어 공부할 때 기반 학습을 전 단단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이제 몇몇 수험생들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 선생님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은 독해가 너무 늦지 않냐. 자 근데 저는 영어 강사는 반대로 생각해요. 기반 연습을 탄탄히 하면은 독해 양이 많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기반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 독해를 보통 많이 풀려고 하죠. 기반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계속 문장 구조 분석을 따지려고 하고, 오히려 기반 연습 탄탄히 하면은 독해는 많이 풀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문장을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영어 독해할 때 양치기 많이 푸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적게 풀더라도 풀고 나서 제대로 분석하고 답의 단서 찾는 연습, 오답은 왜 오답인지 분석해가지고 각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매력적인 오답 피하는 방법, 아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서 재진수되어 있고,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에 옮겨 적어가지고 철저하게 문장 구조 분석하고, 또 독해에서 모르는 단어들 어휘 노트 정리해가지고 자투 시간에 보고. 즉 이러한 분석 없이 그냥 무턱대고 많이 푸는 것과 독해를, 아니면 좀 적게 풀다 하더라도 풀고 나서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내 약점을 보완하는 것과, 과연 어떤 게 점수 더 잘 나고요? 저는 후자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는 양치기가 아니에요. 이전에 영어 교재들이 안 좋거나 지문이 안 좋거나 그때는 정보가 없고 교재가 없고 교재가 좋지 않아서 양치기를 많이 강조했다면 요즘은 달라요. 수능 교재에서 좋은 교재들 너무 많고 공무원 교재에서 좋은 교재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지, 남이 이거 좋다, 강사님들이 이거 해야 된다, 그거 다 따라가면은 주구장창 강의만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무원 영어 과목에 한해서는 이 기반 학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수험생분들이 스타 강사님의 강의를 1년 동안 듣고서도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강의를 덜 들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강의 들어서 획득할 수 있으면, 강의 들어서 영어 점수 잘 나오면 제 시생들은 영어를 못할 이유가 없죠. 그 누구나 다 프리패스 1년 끊고서 강의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의는 듣고 여러분들에게 알맞는 단계의 교재를 선정해가지고, 특히 교재가 좋아야 돼요. 해석이 잘 나와 있거나 지문이 좋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강사님들의 교재가 보통 기초 짜집기에 해석이 자세하진 않아요. 왜냐면 인강을 팔아야 되니까.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영어가 너무 부담스럽고 불안해가지고 너무 강의만 들어요. 그게 아니라 틀리더라도 자신이 맞는 좋은 교재로 본인이 직접 풀어봐야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실전 시험장 갔을 때는 강사님들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야 되거든요. 5과목 푸는 상황에서 빨리빨리 읽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강사님들은 교재가 너무 공포 마케팅이 많이 써요. 너무 투머치, 너무 어려운 교재들만 풀라고 해요. 필요 없습니다. 어려운 지문은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어가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한 단계별로 한 권이라도 제대로 봐야 되고, 한 권 보고서 바로 다른 교재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습을 해야죠. 영어를 공부하면서 수험생들이 많이 시행착오한 게 뭐냐면 강사님 커리어를 따라가다 보니까 복습이 제대로 안 되고 다음 교재 계속 강사님이 보라고 하는 교재를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복습이 안 돼 있어요. 회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저는 기반 학습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영어 독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그래서 기초부터 단단히 공부하자. 기반 학습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오히려 독해 연습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기반 연습이 안 되신 분들이 독해 문제를 못 읽기 때문에 독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기반 학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관련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다뤄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